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새벽 3시 10분입니다. 참, 주가도 변동이 없고,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희망 잃지 마시고요. 우리가 항상 웨이브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니까, 지금은, 제 무릎보다 밑에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꼭 가지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실 게 항상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무리하시면 안 되고 좀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좀 건실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뉴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7월 4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미국 독립군의 기념일이라서 나스닥 시장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요일 날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이제 6월 달께 나오는 거죠. 아마 6월 달께 조금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달보다. 그래서 좀 한국도 이제 빅스텝을 한번 밟고 금리를 또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 날 이제 그죠? 뉴욕 연은이랑 이제 미국 소비자 구매자 지수, 그죠? 이런 것들 등 발표가 좀 되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원유 재고랑 이제 여러 가지 연설들이 좀 중요한 연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서 또 그때 가서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들어가 볼게요. 네. 뉴스를 퍼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샷을 찍어서 올린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매일경제 신문 무료로 보고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네요. 이자 장사 그만하고 좀 정부에서 뭔가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법인세를 낮추고 해서 부자들 세금을 낮추느냐 하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물가를 좀 잡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정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 입장에서는 불만도 좀 많았었고 뭐라고 할까, 그냥 응원이죠. 지지까지는 아니더라. 응원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도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것들도 있고 그래도 하는 기시니까 어쨌든 목적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요. 서로 좀 좋은 방법 잘 열심히 다 힘든 시기니까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가의 재정이 너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는데 이제 가상금리를 좀 낮춰라. 가상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서민들 좀 압박을 조금 줄여라. 너희 나인자 장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금자 대출 예금금리도 좀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 많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올라봤자 3% 4%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 5%를 넘어가게 돼버리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은이나 귀금속에 좀 투자를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당연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 종목들은 편하게 좀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라고 할까요? 경제로 좀 가보죠. 네, 경제. 상병수당 개시 재원은 깜깜 힘들죠. 지금 세금이 없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재정을 조금 너무 많이 쓰셨어요.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외환보유고가 실제로 많이 줄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던데, 제가 어떤 그 댓글을 달았더니 외환보유고가 안 줄었다, 알고냐 얘기하냐 이렇게 했는데 외환보유고 대비 부채가 너무 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좀 걱정이 된다. 나라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정부를 공격하고 이 정부를 지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중국 증시를 좋게 보고 중국을 최근에 좀 그래도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친중이 아니냐, 제 여자친구가 중국인이긴 해도 친중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한국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잘 잡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양측에서 정말 매력적인 카드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국 사람들의 지금 의식이나 기술적 그런 것들이 한계에 부닥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문제죠. 뭐 그런 거예요. 네. 경제 정책은 뭐 됐고요. 증권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기업 사회 한번 가보죠. 뭐 다 한번 봅시다.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엔데믹에도 가소. 현대차가 지금 차량으로는 힘을 못 쓸 겁니다. 별로. 많이 바꿨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 코로나 때 막 그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다 전자제품 바꾸고 TV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 있을겠죠. 그것 때문이 뭐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기 힘들더라도 현대차는 앞으로 전기차도 사실 뭐 그렇지만 아마 로봇 싸움 이런 것도 좀 잘 안정화되고 좀 노조 문제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재부터 조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한국은 참 반도체가 주요 산업인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한국의 반도체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 원자재를 100% 거의 100%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미국과 한국이 지금 반도체 동맹이 됐다니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네들이 싼 값에 줄까요? 물론 뭐 도의적인 차원에서 안 팔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될 테니까 물가가 좀 오르면서 삼성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제가 뭐 57,000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반등, 그러니까 56,800원에서 59,800원까지 딱 200원 모자르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 반등은 맞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물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52,000원 정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올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걔는 한 달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부터 반등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등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건 좀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삼성에 말리신 분들 많을 거 코인도 많을 텐데 이제 코인도 사실 비트코인도 그 시장에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렬 파동에 있어서 비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종목 장세가 현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되고 제가 종목을 골라서 이제 좀 하는 그렇게 하기가 제가 그 정도 실력이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중공업주 정도 좀 생각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좀 건강 관련 이제 바이오주라고 해서 바이오테크 기술주 말고요. 그러니까 좀 검증된 이제 건강 관련.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에 투자한 이유도 말씀을 지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고령화 사회도 있고 앞으로 뭐 흘려가면서 제가 이제 먹는 약재들도 먹다 조사를 하다 보니 상당히 그래도 매력이 있던 회사라고 생각이 됐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투자를 했었었는데 종목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친환경 사업도 아직 한동안 괜찮겠죠. 그래 배터리도 아직까지는 배터리 쪽도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친환경 사업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 사업 쪽으로. 자, 그 정도 이야기 되겠고 미국 유럽 여행 취소해나 휴가철 항공 대란 좋아요. 제가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는데 제가 좀 지금 당장은 오른다 해서 대한항공 제가 단타를 한번 치고 나왔었고요. 과거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25,000원쯤 오면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이제 항공주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기름값이죠. 기름값이 좀 싸져야 이게 좀 가격도 좀 많이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수익이 날 텐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기 중국의 남방항공이나 이쪽이 더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이번에 비행기도 많이 샀다고 하는데
그래도 중국 주식 종목, 중국 주식 종목을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 정부는 그 나라의 정부는 좀 왔다 갔다 하잖아, 대장이. 그죠? 그래서 좀 그렇다. 자, 하락장 끝나다 V자 만들면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증권, 문정모 때 누적 때 부실 부각제.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사실, 이 사연은 이해가 돼요. 사연은 있다라는 말이 좀 되는데, 이게, 좀 송구한 얘기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얘네들이 박살 난 게 맞거든요. 근데 뭐 그게 원인이 아니냐, 뭐 친환경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었냐라는 건 더 그 논외의 문제고, 한국전력이 몇 조 원씩 흑자가 나던 기업이에요. 흑자가 나는 지금. 자,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돼. 기업은행 요거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박살이 나 있습니다. 회복이 안 돼, 회복이. 그쵸? 그래서 이 걔네들이,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면 얘네들 좀 가격을 조절하든지 좀 안에들 뭔가 조절했었어야 됐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저는 사실 그 이유가 그냥 지지율을 챙기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똑똑하신 분들이 멍청하진 않을 거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 때 집권을 하고 있던 이런 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속을 챙긴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항상 우리가 힘들었을 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우리 나라가 위태롭고 힘들 때는 우리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남으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정부가 맞네, 저 정부가 틀렸네가 아니라 그냥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똑같은 놈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우울한 얘기죠. 네. IT 과학,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 네, 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사실 큰 변화 없는 그런 상태고요. 가상자산 시세 예측한 AI 서비스가 나왔다는데 얼마나 잘 맞출까? 자, 맞출까라는 건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거 광고거든요. 지금 딱 제목만 봐도 광고 냄새가 진하게 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이렇게 기사한테 광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광고 기사니까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수건 카톡 프로필, 네, 어쨌든 이런 거 나쁘지 않네요, 그쵸? 네. 조윤아 이름을 같이 막 써가지고 사람들 참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를 한 번씩 보러 넘어갈게요. 트레이딩 뷰. 네. 환율 3,000원이죠 사실상. 네, 환율은 거의 3,000원이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그려드렸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조금 더 그래서 좀 끌려 올라간다. 이번 달에 반등이 꼭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오타에서 돌려서 이제 한 가을까지는 돌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할 바가 없고요, 이견이 없고요. 지금은 사실 힘들어도 버티셔야 되고, 오히려 그냥 조금씩 이제 좋은 종목들 우리가 투자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력적인 종목들을 좀 매수를 조금씩 하셔도, 부담 매수하셔도 괜찮은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오를 거니까 풀 매수하세요 이렇게는 겨냥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23년 하반기가 지나고 나서 아마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곧 체크하시고. 이게 올해부터 드렸죠, 그쵸? 네. 은입니다. 네, 실버 드디어 뚫렸습니다. 제가 이 가격을 되게 오래 전부터 기다렸어요, 이달.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가격대가 예전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랑 가격대랑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올랐죠. 그죠? 지금 이거 온스당 19달러라는 뜻이거든요. 온스가 아마 33온스가 1kg던가
아니다, 3가, 그러니까, 온스당 하여튼, 온스가 한돈인가? 그럴 거야. 3g. 그러니까 지금 요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 1kg를 기존에 했었을 때 지금 한 98만에서 1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를 하셔도 이제는 괜찮은 시기. 은은 쫄지 말고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골드, 금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금도 좀 많이 싸졌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팔아로 해도 팔지를 않으세요. 네, 팔지를 않으십니다. 네, 금은 뭐 저점을 좀 이탈하는 부분이고, 금, 네. 그죠? 금도 조금은 더 빠질 수 있겠네요. 조금은 더. 그쵸? 이런 느낌. 지금 3개, 5개의 파동이 보이니까 지금 뭐 거의 다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네,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입니다. 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나스닥 보러 가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좀 하락이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P나 이런 미국 전체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 기술주 모음이니까 나스닥이 좀 기술주로 많이 빠지게 되고, 기술주다 보니 우리 비트코인과의 그 좀 연관성도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그 디커플링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적 완화와 양적 촉수에서는 같이 갑니다. 디커플링이 일어날 때는 이제 분산장일 때거든요. 어쨌든 뭐 우리가 나스닥 시장도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각도가 조금씩 하락이 조금씩 약해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죠? 처음엔 이만큼 반등으로 빠졌다가 또 이만큼 반등 빠졌다가, 그쵸? 그럼 뭐 한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러프하게 이제는 하락의 끝이 다가와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반등 이후에는 다 팔고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은 아마 내년은 그러니까 내년에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년은 지금 변수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를 때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도 뭐 2350 정도에서 반등이 한번 등장을 했었죠. 등장을 했고, 뭐 그래서 뭐 한쌤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지고 있는 거야. 뭐 다시 빠지겠죠. 뭐 어쩌겠어요. 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든. 지금은 이제 1150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계시고, 어쨌든 이게 이 자리가 이렇게 좀 빠르게 오기보다는 한번 반대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콩 이렇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항상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추세를 좀 뚫어야 의미가 있어요. 항상 하락 추세를 좀 뚫어야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게 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죠? 다시 떨어지겠지. 그래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뭐 전쟁이 좀 끝나면서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증시도 좀 오르고 이렇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전쟁은 지금 러시아가 이제는 텐션을 조금 바꾼 것 같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를 조금 보도록 할까요? 네. 기아자동차 뭐 별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먹으려고 뛰어드는 옥성고 뛰어다니면 피곤해요. 네, 피곤하니까 지금은 막 매매하려고 달려들 만한 시기는 아니고요. 자, 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제가 요쯤에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 반등을 한번 먹었었는데, 그래서 25,0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에서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빠져버릴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염두를 좀 하고 가십시오. 바로 돌릴 거라는 그런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 전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라는 점은 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돌아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콩을 좀 더 빠졌다가 거기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렇죠. 네. 우리 어쨌든 우리 23년 넘어가야 매력적인 거야. 전부 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쌍용자동차가 이번에 제가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그랬거든. 이때는
자, 요때 쌍차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짜 용감한 사람들 한번 들어가 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물리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00원 근처였던 것 같거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KG그룹에서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진짜 쌍용의 토레스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노사 간의 합의도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여론들이 좀 몰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12월 달인가에 다시 재상장 논의를 할 텐데, 그때 반등을 살짝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6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적자가 워낙 큰 회사니까, 그래도 단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뭐, 그럴 거 없고, SDI 과거 이때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SDI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응이 크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SDI도 역시나 저점을 한번 경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술적 반등 구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네, 카카오. 자, 카카오입니다. 저 교보 모시게 40땡 분이 여기서 뭐 더 갔네, 뭐 이거 간이랬는데, 제가 요때 카카오 반등할 때 됐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 넣은 건 꽤 오래전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61.8이 요 포인트에서 반등할 때 됐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78.6과 8864 사이를 좀 열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카카오의 위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카카오는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거죠. 메신저 중에도 하나고, 플랫폼도 강력하죠, 힘이.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요 가격대에서는 한번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뭐 내가 카카오를 좀 좋아한다, 카카오를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서 시작하셔도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는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형태를 좀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항상 좋은 거예요. 이런 행보를 할 때가. 그렇죠? 그건 좀 염두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78.6, 57,000원 정도부터에서는 반등이 등장하게 되면 한 9만원, 8, 9만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체크하시고, 지금도 뭐 정찰 정도는 박아두시고 구경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때는 그냥 정찰 정도는 박아보세요. 이제는 정찰을 박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소액 투자 이제 소 비중을 한번 넣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NC소프트는 리니지밖에 없어가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카이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운전산업.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자 별 게 없습니다. 네. 별 게 없어요. 로지시스 거래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설거지죠, 그죠? 이런 거래가 안 들어오는 거 설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시즌 트럭배 이제 별 필요 없고요. 네. 왜냐면 이제는 뭐라고 할까, 이제 집에서 드라마나 플랫폼을 볼 시기가 아니거든.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렇죠? 에디슨 EV도 저점을 찍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안 할래. 네. 정원테크. 여러분 참 물어보신 정보 보면 참 좀 뭐라고 할까, 좀 다 이게 펌핑 해가지고 저쪽에서 물린 종목을 물어보신다는 느낌이 들죠. 심택 이거 여기서부터 전 매력 없다, 7만원 가더라 나 안 살 거다, 굳이 하겠다면 5만원짜리 단타 한번 봐라 그랬던 것 같은데 줄줄이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자꾸 사시는 거야. 이분이 이때 물어봤거든. 고점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다가도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쯤 될 거야, 이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린다고. 제약주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이런 거 사실 글쎄요, 얘네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공업이죠. 그 기계건설, 중가 그런 것 관련이죠.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 뭐 박살이네 이쪽도 뭐. 그쵸? 코인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자, 스텝, 한일시멘트, 카카오뱅크. 제가 잘못 산 종목이에요. 분석을 잘못했어요. 제가 이쯤 물려 있거든요. 이거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이거.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하고 잘못 사면 저도 이렇게 돼요. 이제 좀 더 빠지면 이제 자짜 바닥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격대는 한동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3만원쯤 오게 되면 그냥 털어버리고 다른 게 수익이 났으니까 그걸로 퉁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아니다 보니까 내비를 두고 있는데, 저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완전 잘못 샀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사셔야 돼요. 네. 자, 요것들도 사실 텐센트도 이제는 거점을 찍고 3동안 쉬어갈 거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이런 건 알리바바 마찬가지. 중국 증시가 이제는 사지 마라. 이제는 눌림목을 기다려라 말씀드렸거든요. 그 지난주에는 지난주 한 2주 전쯤일 겁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고, 항상 올라간 종목을 타지 마세요. 올라간 종목에 눌림목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웨어스페이스, 야, 6만원까지 갔었네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빠지면 맨날 노래 불렀었던 것 같은데, 요때 내가 35,000원 기다리고 있었거든? 35,000원에서 가버렸어. 많이 갔죠? 네. 요것도 나중에 요 가격대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런 건 돌아올 거야. 웬만하면 돌아올 거니까, 요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웨어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파동도 굉장히 임펄시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이렇게 이쯤에서 꼭 잡아보셔도 좋고, 아마 2028년, 2030년 정도까지는 염두를 하면서 모아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정투기, K111 사업을 한 메인으로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 사랑, 한샘의 사랑, 셀트리온이죠. 좋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잘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등 이후에 또 폭락을 해버릴지는 모르겠어요. 바이오주의 특성상 요즘 아직까지도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저평가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모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반등을 좀 하고 다시 2만원 정도를 터치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다시. 그래 상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방송을 보다가 좀 잊으시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좀 강하게 모아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요거 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요거 반등 요거 먹으러. 자, 뭐 이 정도. 삼성전자도 다시 57,000원 깨져서 내려가고 있죠. 이제는 5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비아디. 제가 비아디가 좋다는 말씀을 여러 전에 드렸었죠. 비아디 상당히 지금 공각가고 자리를 잡고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비아디도. 비아디는 중국인데 지금 딱 보시면 뭐가 보여요? 엔딩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볼보드 뻔합니다. 아직까지 요 뒤에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엔딩의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거래량도 감소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잡기가 쉽다 그랬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너무 쉬워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포인트에서 하시면 안 되고, 중간중에 단타를 치시더라도 눌림목을 잡으시면서 계좌관리 하시면서 수익을 좀 적게 가져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달러를 좀 볼까요? 달러 볼 게 없어요. 뭐 말씀 다 드려가지고 주식으로 좀 시간 좀 때웠고요. 계속 볼 게 없어요. 계속 한동안 계속 볼 게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다우 이론 있지 않습니까? 다우 이론에서, 우리가 다우 이론의 이제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해서 오픈 강제로 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전제적으로 깔 건데, 매집, 상승, 과열, 이 상승기입니다. 그리고 분산, 공포, 침체가 하락기예요. 그럼 지금의 흐름이 침체기의 특징입니다. 제가요, 작년 말 정도에 분산기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또 치면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상승기, 강세장, 매집, 상승, 과열, 그리고 약세장에서 분산, 공포, 침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쌤이요 이거를 작년 하반기에 분산장의 특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 연초죠. 올 연초에 연초는 공포장의 특징이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드렸었고요. 지금은 제가 침체에 대한 특징이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침체. 물론 사이클에 따라서 이 전체 하나가 또 하나의 그냥 공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장이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일단은 지금 이 특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얘랑 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규모가 지금 나중에 진짜 한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게 더 큰 규모가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이게 좀 규모가 조금 좀 작하게 나오고 한 번 더 얘네들이 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산장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공포, 그래서 침체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매집, 상승, 과열, 또 공포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이렇게 좀 생각이 그런 의뢰가 좀 드는데 지금 이 구간이 공침체계에 대한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게 분산장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때 바로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산장 특징을 하면서 계속 조금 더 간 종목도 있었고 바로 안 떨어지고 그냥 그걸 버티다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여기의 특징이라는 건 조금 좀 확률 높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매집의 그러니까 강세장 분산의 끝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어마어마한 상승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산장이 보통은 보면 이게 주가는 더 고점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더 오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매집이 침체보다 주가가 더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빠지면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빠졌을 때 거래량이나 수급을 봤을 때 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만 버티면 상승과 과열도 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규모가 요 사이클의 규모가 우리가 지금 정사이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이클이 대형 사이클이라면 요 반등의 사이클은 중짜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작은 사이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까지 좀 챙기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침체거든요. 볼 게 정말 없어요. 근데 지금 짤트코인도 막 위로 한 번씩 톡톡 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매집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최근 거래를 볼 때는 바이낸스가 좋겠고 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일단은 볼린저 밴드상 이제 하방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방의 위치. 이것은 이제는 유리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도 말씀드렸죠. 유리한 구간에 반등 한번 나오고 다시 빠졌다 그치? 근데 추세가 깨졌죠. 그래서 수평적 지지선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 유리한 구간이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바이낸스도 지금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거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비트 스탬프 쪽은 그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모양을 보면 이제 추세형 수렴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렇게 돌렸을 때 이제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요때의 모습이 이때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너스 그려줬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제가 여기 때는 여러분 우리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볼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스토캐스틱의 모습이나 여기 스토캐스틱의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나온 각도랑 여기는 각도를 봤을 때 어디가 더 강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여기가 더 지금 각도가 더 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쫙 다지면서 멋있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라도 먼 시간이 지나서 좀 많이 상승을 좀 하려면 일단 월 볼베리 수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큰 상승에서 지금 2030년까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2030년까지는 버틴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볼베리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 시간을 좀 봐야 돼. 겪어야 돼요.
지금 당장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갈 거냐라고 뭐 그런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리를 잡으면서 볼펜을 좀 닿아지고 눕히고 꺾고 이런 식으로 한 요정까지는 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없으면 뭐 이 바닥이고요. 볼펜이 여기 있으니까. 볼펜에서 여기 와도 이상할 거 없죠. 그렇죠. 기분 나쁘시겠지만 지금은 뭐 무턱대고 뭐 좋다 잘한다 오른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다. 하지만 여기 지금 강한 지지선들이 있으니까 이번 반등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자. 언제 이 추세를 넘어서는 그 순간, 아니면 이 추세에 다가가겠죠. 그렇죠. 다가가면 밀렸다 다시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다 이렇게 다시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 이 정도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반등하면 좋겠고, 아니면 반등하고 죽어버리면 안타깝고, 뭐 그런 그 시나리오인데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자, 네, 좋아요. 작은 흐름에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음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음봉의 형태가 이쪽의 음봉과는 여기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물이에요. 끝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실 이렇게 쏠 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밑으로 한번 또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도.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다른 알트 종목들은 언급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뭐 그냥 이런 쌓아버렸던 종목들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권장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코인은 그렇게, 이제 작년부터 코인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과거인 방송을 왜 하냐? 제가 코인으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 만났고, 저는 이제 증시에도 넘어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아직은 코인이 메인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었는데, 제가 게으르다 보니 아직까지 좀 저를 대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핑계지만 이사하기 전에 그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또 좀 그 부모님들의 소원이나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런 말 하죠. 손녀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애기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제 좀 할만해졌다 싶으니까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손을 들어드리고 싶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사실 독신주의자긴 한데, 그러다 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나도 도전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집을 사버리게 됐는데, 뭐 저희 집값도 이제는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죠. 제가 이제 3억대 초중반 가격에 샀거든요. 그러면 제가 2억대 한 중반 정도까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억 가까워 손실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금이 날라가서 증발되는 거는 제 예상범죄에 없는 거고, 그래도 집값이 좀 천천히 떨어지는 건 제 예상범죄에 있는 거니까 예상범죄에 있는 손실을 보는 게 전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이 즉슨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를 하실 때 그런 손실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손실 확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자 세계는 원래 그런 겁니다. 아니면 안전한 투자를 하셨어야죠. 그죠? 여러분의 그 투자 성향을 아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위험한 투자는 사실상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얼마 안 남았다, 반등은. 제가 차트쟁이니까 뭐 올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입 빨린 소리죠. 입 빨린 소리를 하더라도 반등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에게요, 그 말씀드리는데, 오늘이죠. 월요일 10시 30분 정도,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인드, 그리고 다우 이론, 그리고 엘리엇 파동 기초까지 한번 살짝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좀 강의를 오픈 강좌로 진행할 얘기입니다. 그때는 시황 뭐 종목 봐주세요 이런 종목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그 강좌를 항상 공개하는 게, 그것만 봐도 한쌤의 이런 그 거시경제에 대한 철학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엘리엇 파동과 이런 보조 지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버무려 가지고 이게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황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좀 애매한 시간은 사실 잘 모를 때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뭐 큰 프레임 안에서 조금 정도 담아 보시는 건 저도 괜찮고, 큰 프레임에서 조금 정도? 글쎄요, 큰 프레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이게 그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지 않나요? 무섭잖아요, 그죠? 저는 요렇게 뭐 이런 느낌? 이런 가능성을 또 좀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 늘어질 가능성.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공포가 되고 B파가 되고, 이게 또 침체의 C파가 또 대응이 되겠죠. 이게 더 신뢰성 있지 않나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나와주면 여기서 무조건 뭐 해라? 다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두 번의 기회예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다 도망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날 더운데 화이팅 하시고 항상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반등에선 도주하고 나면 살아만 있으면 언젠간 기회는 생긴다. 감사합니다.